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학교 선후배들 모임 갔다가 삼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2023년에 원숭이, 쥐띠, 용띠가 삼재라고 하는데 네, 남편이 우리 와이프가 쥐띠고 제가 원숭이띠, 음, 아들이 용띠입니다. 네,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삼재풀이를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미신이라고 안 하고 자기들이 싸우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불자인데 이제 뭐 부처님 오신 날 그냥 비빔밥 먹는 재미로 한 번씩 절에 가는 무늬만 불자인데요. 음. 온 가족이 삼재라고 하니 걱정도 되고 삼재란 게 대체 또 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삼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9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 그러죠. 3년 동안이 삼재인데, 먼저 첫 번째 해가 들삼재라 그럽니다. 두 번째 해가 늘삼재라 그러고, 세 번째 해가 날삼재라 그러죠. 요 삼재가 끼면은 천살, 지살, 인살이 끼어가지고 나쁜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절에서도 이제 신도들 중에 삼재풀이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자로 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원래 중국의 착고의 상용 문자입니다. 착고라고 하는 거는 죄인을 묶을 적에 쓰는 도구인데, 수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곧 이 착고를 갖다가 착고의 상용 문자니까는 행이라고 하는 거는 죄인을 잡았다는 겁니다. 죄인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은 곧 예를 들어서 도둑놈, 살인자, 사기꾼이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행이라고 하는 건 곧 재앙을 막았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보일 시자에다가 한일자에 입구자에 밭전자를 쓰죠. 이거는 곧 모두의 입이 만족되어지는 밭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풍족함이죠. 행복. 다시 말해서 재앙을 막으면은 복이 온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행이라고 하는 말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풍족함이 와야 재앙이 막아진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재앙이 찾아와야 그 뒤에 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삼재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세 가지 재앙이 오고 그 뒤에 세 가지 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재라고 하는 거는 그 세 가지 복을 오는 건데 그러면은 삼재풀이 해가지고 복까지 내다 버릴까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삼재풀이 안 한다고 하죠. 이 삼재에도 복삼재가 있고 그리고 평삼재가 있고 악삼재가 있어요. 복삼재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삼재를 맞이해가지고 그 삼재 덕분에 더 좋은 일이 생기면은 복삼재고 그냥 뭐 나쁘지도 좋지도 않으면 평삼재고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악삼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삼재가 왔다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겁을 낼 것이 아니라 맞서가지고 그거를 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삼재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인데요. 다니던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져서 오랜 고민 끝에 지금 이제 직접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직을 했거든요. 네. 규모는 작지만 재정이 이제 안정적인 중소기업인데 입사를 하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히는 애가 상사로 있는 거예요. 네. 팀장입니다 또. 네. 그날 이후로 이제 회의 때마다 제 의견 묵살되고 보고서는 다시 써오라고 하고 또 동료들도 왜 저한테만 그러냐 모르겠다고 하는데 전생에 악연이란 말이 있던데 진짜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직장 옮길 수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악연이라고 하는 거는 있지요. 그런데 그 악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선연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결과에 따라서 악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종로 국일관 그쪽에 설렁탕 집이 하나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설렁탕 집은 주인이 아주 노랭이라서
그냥 주방장한테 뼈도 몇 번씩 고아서 내라 그러고 저희 손님들한테 밥도 많이 주지 마라 그러고 김치도 아끼라 그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맛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안 오죠. 그러니까는 이제 주인은 계속 주방장만 닥달하는 겁니다. 네가 그따구로 음식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맛이 없다는 둥 그러면서 주방장 네 월급도 아깝다는 둥 이래가면서 구박을 해야 되니까는 주방장이 이제 작심을 하고 내가 이놈의 가게 쫄딱 망하게 만든다라고 아주 작심을 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주인이 그 뼈다귀 사다 주면 한 번 푹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 내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주인만 없으면은 손님들한테 밥도 막 퍼다 주고 버리든지 말든지 김치도 막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설렁탕 국물이 진하고 밥도 많이 주고 김치도 많이 준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가지고 아주 그 가게가 번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좋아가지고 월급도 올려주고 하더래요. 근데 사실 이 주방장하고 주방장은 그 주인을 망하게 하려고 악연이죠.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주인도 도와주고 자기한테도 좋은 결과가 오는 결과가 찾아왔잖아요. 이렇게 악연으로 만났지만은 그 결과가 좋으면은 선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회사에서 그 친구 같은 경우도 뭐 학교 다닐 때 괴롭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괴롭힘을 받으면서 자꾸 회사를 위해서 실적을 내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 친구는 나중에 떨어져 나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덕분에 더 단련이 돼가지고 그 회사에서 더 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선연이니 악연이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중요한 거는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